산책하기 딱 좋은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2022년 상반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책 중에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죠. 그리고 원북원 부산의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불편한 편의점은 제목처럼 한 편의점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서울역 노숙인 도꼬 씨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작되는 소설입니다.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편의점, 근데 도꼬 씨가 등장하면서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 따뜻한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편의만 내세우는 세상 속에서 힘겨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책, 불편한 편의점. 오늘은 이 소설을 쓴 김호연 작가와 산책길 걸어보겠습니다. 45 is now approaching platform 4. Please wait behind the yellow safety line.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곧 문화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승객 여러분들께서는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한 달에 한 번 문화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화행 열차, 오늘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자, 9월 17일 토요일 아침 33번째 산책길입니다. 요즘 서점가를 지키고 있는 편의점이 있죠. 출간 1년 넘게 베스트셀러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소설 불편한 편의점인데요. 우리 산책할래요 33번째 산책, 오늘은 편의만 내세우는 세상 속에서 힘겹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전해주는 힐링이 가득 담겨있는 책 불편한 편의점의 김호연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MBC 애청자 여러분, 불편한 편의점 1, 2편을 쓴 소설가 김호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바쁘신데 함께해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자, 최근에 이제 서점에 가보신 분들 보셨을 겁니다. 불편한 편의점이 베스트셀러로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 뒤에 숫자 2가 붙어있는 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역시 이게 또 베스트셀러 코너에 있던데 작가님께서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제주도로 가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작년 겨울에 이제 이 편을 쓰기로 하고 네. 이제 구상을 마친 후에 이제 작업실이 필요해서 네. 제주도에 내려가서 올해 6월까지 한 7개월 정도 집중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10일에 네. 이 편이 출간됐죠.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불편한 편의점, 사실 또 부산에서 계시는 분들께 조금 더 의미가 있는 책인 게 원북원 부산 올해의 책이기도 했었거든요. 또 속편이 나오면서 일권도 다시 한번 또 조명이 되고 인기를 더 끌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워낙 많은 사랑을 받은 책이지 않습니까? 작가님 인생에서도 이 책이 나오기 전과 후가 좀 바뀌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많이 초대되고 네. 불려지는 작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불편한 편의점이 잘 되면서 많은 지자체와 그리고 특히 우리 부산 원북원으로 또 선정이 돼서 네. 기쁜 마음으로 부산에 자주 내려오고 있죠. 지난주에도 내려와서 강의를 했고요. 네. 어제도 강의를 했습니다. 불러주셔서 늘 감사하고, 사실 이렇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변한 게 크게 없는데 네. 주변에서 이렇게 좋게 바라봐 주시고 많이 초대해 주시고 해서 네. 독자님들 만나는 재미와 그리고 감동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궁금해지는 게 네. 이제 지역마다 좀 책을 읽고 나서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지도 궁금하고요. 부산에서 오면 부산 독자들은 좀 반응이 어때요? 부산 독자님들이 이 원북원이어서 많이 읽기도 하신 것 같고요. 네. 어제 수영구 도서관에서 제가 질의응답 봤는데 네. 질문의 수준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당황하고 잘 대답해야 돼서 머리를 많이 써야 됐고요. 네. 그리고 다른 데랑 조금 다르게 느꼈던 게 부산 분들이 다양하게 오세요. 연령대가. 강의를 들어 오신 분들이 이제 네. 할아버지, 그리고 꼬마 아이, 그리고 여성분들이 주로 많이 오시는데 네. 이제 그 연령대도 다 이제
약간 할머니들도 오시고 중년 여성분들도 오시고 젊은 여자분들도 오시고 그리고 남성분들도 은근 와요. 되게 남성분들 많이 안 오거든요. 진짜 약간 네, 남녀노소가 다 오는 거네요. 네, 부산에 또 특히 그렇게 다양한 연령대와 네. 이 성별들이 이렇게 오셔서 제가 좀 다들 관심이 다양하게 많으시고 다들 좋아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했죠.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거는 정말 어떤 세대가 읽어도 좀 공감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 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작가님께서 이 질문 받고 나 좀 당황했는데? 라고 했던 질문이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작품에 대한 얘기도 얘기지만 네. 글을 쓸 때 어떻게 쓰는지, 캐릭터는 어떻게 개발하는지. 네. 그러니까 진짜 구체적인 그렇죠. 질문이네요. 캐릭터 라이징에 대한 질문을 하시니까 이분은 좀 쓰신 분이다. 예, 작가 지망하시거나 네. 이 글 작업을 하시던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예, 그리고 뭐 그 작품 속의 어떤 아이러니나 네. 낯설게 하기 그런 효과들 뭐 이런 좀 약간 좀 작법에 관련된 좀 구체적인 질문들이 하세요. 그래서 되게 저도 고무됐죠. 예. 그러니까 진짜 작가님으로서 질문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거의 글쓰기 스승님처럼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거네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도 많이 궁금해하세요. 어제 부산 수영구 도서관 강의뿐 아니라 네. 다른 곳에서도 꼭 한두 분은 제 작법과 지필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대중소설의 작법이 이루어지는지 네. 그리고 추천할 만한 작법서나 좋아하시는 소설 물어봐요 많이. 그럼 제가 그 대답을 이제 준비를 했어요. 네네. 예, 처음에는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당황하고 네. 예, 불편한 편의점에 대해서만 이제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 네. 다양하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참 우리 독자님들 수준이 높구나 다시 한번 감탄을 하는 날들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불편한 편의점의 김호연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아마 책을 읽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그냥 제목만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러니까 줄거리 요약본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우선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갑 찾아준 노숙자 편의점 알바로 채용한 썰. 내 이름은 시연. 서울역 근처 청파동에 있는 올웨이즈 편의점 알바생이. 최근에 우리 편의점 사장님이 노숙자를 편의점 알바로 채용한 썰 풀어줌. 사장님이 엄청 인품이 좋으신 분이기는 함. 우리 사장님 어느 날 다른 지역 가신다고 KTX 탔다가 지갑이 들어있는 파우치를 잃어버리신 거.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왔대. 다행히 서울역에서 파우치를 누가 주웠다는 거임. 근데 이 사람 말투가 약간 어눌하고 또 이상했대. 근데 뭐 잃어버린 파우치를 챙겨줬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웠겠냐는 거지. 다행이다 싶어서 파우치 받으러 서울역을 올라가는 와중에 다시 또 전화가 왔대. 뭐지? 마음이 바뀌었나? 돈 요구하는 건가?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으셨대. 받았더니 웬걸 배고프다면서 편의점에서 도시락 하나 사 먹어도 되냐고 물어봤다는 거. 오케이, 도시락 받고 마실 것도 사 먹으라고 인심을 베푸셨대. 말투, 도시락, 뭔가 여기서 느낌이 혹시 서울역에서 노숙하는 사람인가 싶으셨대. 서울역 도착해서 편의점으로 가니까 핑크 파우치를 끼고 있는 노숙자가 도시락을 먹고 있었대. 덩치가 엄청 커서 좀 긴장했지만 우리 사장님 한평생을 교단에서 역사 선생님으로 계셨던 우아하고 교양 있으신 분인 거 알지? 처제가 딱해 보여서 사례비를 두둑하게 챙겨줘야겠다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어디서 노숙자가 더 나타나서 몸싸움이 붙은 거. 너무 당황해서 어안이 봉봉한 상태로 계셨는데 사장님의 그 핑크 파우치를 곰 같은 덩치의 노숙자가 지켜줬대. 대박 사건! 아니 사장님이 얼마나 고마웠겠냐고. 게다가 다른 노숙자들한테 맡기도 해서 미안한 마음에 사례비를 주려고 해도 절대 안 받았대. 빚지고는 못 사는 우리 사장님 결국 여기 우리 편의점으로 데려오신 거. 앞으로 배고프면 여기서 도시락 먹어도 된다고 하시는 거임. 이게 뭔가 싶었는데 무튼 그 아저씨 근데 꼭 폐기 시간 맞춰서 폐기되는 도시락만 먹는 거임. 염치는 있는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임. 갑자기 야간 알바 아저씨가 일을 그만두게 된 거. 아니 나한테 야간 알바 할 수 있겠냐고 하는데 내가 할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글쎄 우리 사장님 한평생을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본인 촉이 있다면서 그 아저씨를 편의점 야간 알바로 스카우트함. 그랬더니 우리 편의점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암? 어떤 일이 생겼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김호연 작가의 책 불편한 편의점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엘리의 서재 엘리, 부산 MBC 아나운서 서희원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네, 불편한 편의점의 요약본이라고 해야 될까요? 첫 시작 여러분들께 좀 흥미를 이끄는 그런 요약본을 엘리의 서재 서효원 아나운서가 전해줬습니다. 작가님 좀 어떠셨어요, 요약이? 어우 너무 좋은데요. 그래요? 리드미컬한 그 아나운서님의 그 화법과 네. 그리고 시연의 시각에서 네. 바라보는 그 독고의 그 편의점 알바 네. 그 시작하게 되는 된, 이야기가 네. 너무 제 소설 못지않게 재밌는데요. 예. 훌륭한 예고편이었습니다. 예. 자,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책 제목부터 네네. 불편한 편의점. 네. 편의점이 좀 편해야 되는데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좀 모순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제목을 짓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목은 원래 이렇게 아이러니가 있어야 돼요. 네. 불편한 편의점 궁금하잖아요. 네. 아이러니가 있으면 그래서 책을 열어보게 되는 겁니다. 작가들 작법이에요, 사실은. 친밀한 이방인, 뭐 선량한 차별주의자. 저희도 그러면 예. 조용한 라디오 이렇게 할 걸 그랬나요? 예, 침묵의 라디오. 뭐 네. 아무튼 그렇게 아이러니가 있는 제목은 좋은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문구를 떠올리고 네. 아 이건 좋은 제목이니까 써야겠다. 네. 좋은 제목을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작가가. 그래서 쓰게 된 거예요. 예. 저도 제목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불편한 편의점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 들어봐도 어떤 내용인지 대충 감이 오실 텐데 이 내용을 어떻게 떠올리시게 된 건가 저도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 대학교 선배님이 직접 편의점을 운영하고 계신다면서요. 네, 그 선배님이 네. 굉장히 좀 그 같이 있으면 불편한 분이거든요. 예, 인상도 좀 강하시고 네. 말투도 좀 거치시고 그리고 술 좋아하시고 네. 그리고 이렇게 그 정상적인 직업보다는 네. 주로 뭐 운동이나 뭐 사업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어요. 좀 일반적이지 사회 사업 않은, 뭐 네. 이런 거. 예, 그래서 과연 편의점을 하신다 그럴 때 잘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들었어요. 접객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라. 네. 근데 갔는데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막 안 되는 막 농담도 하면서 막 진짜요? 손님들한테. 그래서 형이 하는 편의점은 불편할 줄 알았는데 아주 잘하네 하고 이제 제가 집에 오다가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불편한 편의점. 이건 좋은 제목이고 그리고 편의점에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네. 이 시대에 구멍가게 같은 곳이 이제 편의점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야 뭐 좀 타자화된 공간 그리고 좀 좀 냉정한 단절된 느낌의 그런 느낌이었죠, 단절된 예전에는. 느낌이었지만 네. 한 옛날엔 그랬어요 정말. 네. 그런데 지금 편의점 너무 많잖아요. 네. 동네 방범초소 같이 실제로 이제 밤길 위험하면 편의점 들어가란 말도 있듯이 네. 편의점이 우리 생활에 진짜 구멍가게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제목이 있고 네. 좋은 이제 이야기 공간이고 네. 그리고 거기를 드나드는 동네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알바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럼 여기는 이야기가 있다. 제목이 좋다. 네. 그럼 써야죠. 예. 좋네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 편의점을 하시는 선배가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네. 독고 캐릭터와 좀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제목과 네. 어떤 그 좀 접객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야간 알바를 한다. 네. 영감은 이제 선배님한테 받았지만 네. 그 선배님과 독고는 완전 다르죠. 아 또. 그래요. 불편하다는 것 빼고는 네. 다르죠. 왜냐하면 제가 그 선배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소설로 쓰지 않습니다. 네, 작가는 이걸 이렇게 변환을 하죠. 네. 제 식으로 소화를 해서 캐릭터라이징을 새로 하죠. 그래서 독고랑은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편의점 불편한 편의점 제목이 너무 좋고 뭔가 이야기거리가 많은 공간이라는 건 이제 다 공감이 되는데 작가님께서 이걸 진짜 책으로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딱 하신 지점은 어디였어요? 아까랑 좀 비슷한데요. 네. 일단 제목이 너무 좋아서 이 제목으로 이야기를 써야겠다 생각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전에 망원동 브라더스라는 동네 이야기를 한번 썼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동네 사람들 사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네. 요거는 그래도 또 제가 이제 잘 하는 장르고 네. 이 휴먼 드라마 요 장르의 이야기를 한번 써야겠다는 생각을 또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라디오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저희가 또 유튜브로도 함께 하고 있어서 영상물을 찍고 있는데 작가님께서 계속 시선이 어디로 가나 제가 봤더니 네네. 제가 지금 선물로 드릴 불편한 편의점과 그리고 저도 이제 작가님이 책을 읽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대학교 때 샀었던
망원동 네네. 브라더스가 집에 있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오늘 사인 받으려고 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망원동 브라더스가 떡하니 중간에 딱 예. 껴있어가지고 계속 거기 시선이 반갑게, 강탈되신 예, 것 같아요. 반갑게 있어요. 예. 자, 이 불편한 편의점의 주인공은 독고지만 사실 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건 이 편의점 사장님 염려사 덕분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던 게 캐릭터 하나하나가 뭔가 작가님의 생각이 많이 투영되어 있는, 작가님이 꿈꾸는 좀 이상적인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맞나요? 그렇죠. 예, 캐릭터마다 제가 이 시대에 이제 어떤 현실을 대변하는 네. 혹은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연령대와 성별의 캐릭터들을 배치를 했고요. 그 뭐 작가적인 어떤 기획이죠. 네. 그리고 염여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일이 흔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이제 그쵸. 쉽게 이렇게 노숙자를 네. 이제 직원으로 고용하는 일은 흔하지 않은데 없진 않아요. 그런 어른들, 좋은 어른들, 네. 나이만 먹은 게 아니라 정말 그 인품이 되는 어른들이 우리 사회에 네. 공동체에 이웃들에게 선의를 베푸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저도 그런 도움을 받고 살았고 그런 것들을 떠올리며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작가님은 당연히 작가님이 만든 캐릭터니 다 애정을 갖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 캐릭터에 좀 더 마음이 간다 하는 캐릭터 있을까요? 아무래도 40대 가장 경만이죠. 예, 경만 1+1 예, 참참참 네. 하는 1+1 그 챕터에서 네. 참참참 마시면서 퇴근하는 네. 지친 가장이 사실은 제 또래 친구들이나 제 네. 주변 친구들 생각하면서 쓴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에피소드 제목들이 뭐 사내 진미 도시락 그리고 뭐 1+1 이런 식으로 정말 구체적인 것 같아요. 이거 다 작가님의 선호도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뭐 참참참 이런 메뉴도 그렇고요. 아무 거기서 나왔죠. 뭐 저한테서 나온 거죠. 뭐 예, 그 사내 진미 도시락은 실제 있지는 않고요. 네. 제가 이제 처음에 진수성찬 도시락 했다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너무 있어서 네. 좀 상징적으로 제가 하나 만들어야겠다 한 거고 네. 이제 처음에 독고가 시켜 먹는 도시락은 이제 박찬호 참 많은 투머치 참 많은 도시락이에요. 그건 실제 있었어요. 2019년에 네. 이제 있었다고 제가 취재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작품 중에 어떤 상품은 실제 있는 상품이고 네. 어떤 건 또 제가 지어낸 것도 있고 그 좀 믹스가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좀 약간 그런 재미를 준 거죠. 예, 그리고 참참참 같은 경우는 제가 참이슬의 참깨라면 좋아해요. 근데 참참으로 하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넣은 거죠. 예, 참치김밥까지. 예. 정말 뭔가 딱 세트 구성이 좋아가지고 이 반응 보니까 이거 진짜 편의점에서 세트로 딱 구성해가지고 이벤트 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했어요. 얘기. 했었어요? GS25에서 한번 진짜요? 했어요. 예, 예. 그렇군요. 제가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네네. GS25가 네. 그 선배님이 하는 편의점이거든요. 근데 그 GS25 측에서 네. 이제 이 책을 읽으신 관계자분들이 네. 관심 모여서 그 이벤트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옥수수 수염차도 이벤트 했어요. 광동 측이랑. 예, 예. 진짜요? 네네. 정말 이게 얼마나 책이 인기가 많았으면 또 그런 이벤트로까지 이어졌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책 불편한 편의점의 김호연 작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또 궁금해지는 게요. 네네. 캐릭터를 이렇게 만드실 때 아까 그러셨잖아요. 제 주변에 있는 뭐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들고 오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캐릭터들이 많이 이제 있고 앞으로도 책을 쓰실 때 계속 또 새로운 캐릭터들이 생길 텐데 그러면 이 캐릭터들을 좀 만들 때 어떻게 구성을 하세요? 그러니까 믹스예요. 섞는 거예요. 예, 제가 이 캐릭터의 이런 모습, 뭐 친구든 혹은 주변 사람들, 지인들의 이런 모습은 되게 인상적이다. 네. 랑 어떤 영화에서 봤던 어떤 캐릭터의 어떤 지점 섞는 거죠. 2명, 3명씩 섞여 있죠. 한 명을 그대로 가져다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한테도 좀 미안할 수 있고 예, 믹스합니다. 믹스하고 그래서 섞어야 또 네. 제가 원하는 캐릭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상황마다 다르고 네. 작품마다 다른데 어떤 경우는 한 명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럴 때 이제 그 내가 너를 모델로 해서 이야기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그러면 반응이 어때요? 제가 그런데 그렇게는 안 했어요. 그리고 그래요? 예전에 이제 망원동 때는 모델이 되신 분이 있었는데 네. 예, 그분께는 말씀을 드렸고 예,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섞죠. 섞고 제가 새로 또 이렇게 트위스트하고 네.
그리고 제가 또 새로 화장도 새로 시켜서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죠. 하지만 네. 뭐 그렇게 새롭진 않아요. 세상에 사람이 다 비슷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 명을 뭐 섞거나 또 작가님이 머릿속에서 또 어떤 걸 좀 구성해서 새로운 좀 캐릭터성을 부여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원북원 부산 올해의 책으로 선정이 되면서 정말 많은 리뷰도 받으셨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독자들을 만나고 계시는데 좀 들었던 질문이나 이야기들 중에서 책과 관련된 가장 인상 깊었던 질문이 있을까요? 인상 깊었던 질문은 사실은 이제 불편한 편의점 2가 나오기 전이었는데 네. 불편한 편의점 2는 언제 나와요? 이런 질문들 하시면 제가 그때 이제 제주도의 도서관에서 특강을 할 때인데 네. 왜냐면 제가 제주도에 있으니까 제주도에서 2를 쓰고 있었잖아요. 그때 쓰고 계시는 쓰고 와중에 있는데 특강이 네. 생겨서 네. 왜냐면 이게 제주시에서도 올해의 책이 돼서 제주시에서 특강을 도서관에서 하는데 네. 2 혹시 안 내주시나요? 그래서 네.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 처음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쓰고 있고 여름에 출간될 것 같습니다. 얘기했더니 거기서 다들 너무 깜짝 놀라고 네. 좋아해 주셔서 제가 더 열심히 써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던 기억이 있어요. 작가님 근데 되게 솔직하시네요. 뭔가 좀 얘기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책을 딱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기를 바로 하셨네요. 뭐 금방 나오니까요. 너무 숨길 필요도 없고 다만 그 얘기는 했어요. 어떤 공식적으로는 이 발표가 안 됐으니까 네.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뭐 이렇게 좀 우리끼리 비밀 뭐 그런 느낌으로 얘기는 드렸죠. 그런 얘기 있던데요. 3명 이상 아는 거는 비밀 아니라고. 그렇죠. 뭐 그렇게 슬슬 알려질 수도 있는 거죠. 뭐. 예. 자, 근데 이제 이 책이 정말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걸 보면서 저도 이 책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위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좀 위로가 필요한데 이 책이 진짜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좀 마음에 와 닿고 좀 위로가 되고 그래서 이 책이 인기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작가님은 생각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위로가 필요했던 것 같고 네. 이 전에 네 번째 이 불편한 편의점이 제 5번째 소설이잖아요. 2021년에 나왔고 네. 제가 네 번째 소설을 2019년에 냈는데 네. 파우스토라는 소설입니다. 네, 500페이지가 넘는 액션 스릴러예요. 네. 한 100페이지마다 한 명씩 죽어나가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좀 제목도 세잖아요. 네. 파우스트를 모티브로 한 파우스토라는 제목이고 500페이지 스릴러고 그래서 독자들과 이제 소통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책이 잘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스릴러 장르에 도전을 해봤는데 사람도 많이 죽고 네. 막 좀 잔인하고 그리고 어떤 이 사회 비정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어떤 차별과 계급과 네. 어떤 지배에 대한 이야기라 네. 얘기가 셌어요. 그런데 독자와 소통도 잘 안 됐고 네. 저도 그걸 쓰면서 지쳤고 또 반응이 안 좋으니까 저도 또 이렇게 많이 좀 지쳤죠. 네. 예, 그런 와중에 다음 소설은 좀 따뜻한 걸 써보자. 따뜻한 거를 또 써서 독자들과도 소통하고 네. 저 자신도 좀 요즘 각박하고 힘든 세상에 좀 같이 위로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또 마침 집필 중에 코로나가 터져서 네. 다들 불편해하고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이 따뜻하고 좀 위로가 되는 소설로 이 대중과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면서 썼죠. 그러니까 하지만 이렇게 많이 반대로. 반응해 주시고 네. 이렇게 많이 좋아해 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저는 너무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위로라는 게 되게 웃겨서 위로를 건네면 받는 사람만 위로받는 게 아니라 위로를 건네는 사람도 같이 위로를 받게 되는 것 그럼요.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작가님께도 그런 책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에게는 모든 면에서 위로가 된 책이죠. 예. 그 독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큰 길을 열어줬고 네. 대표작이 갱신되었고 그리고 이제 소설 쓰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죠. 네. 그래서 저에게도 뭐 이 인생책이 된 거죠. 예, 그래서 불편한 편의점의 불편한 작가 김호연으로 알려진 게 저도 너무 기쁘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자, 이제 불편한 편의점의 2편이 나왔는데요. 사실 1편에서 계속 이야기를 좀 끌고 가게 됐던 독고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얘기가 다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2편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2편 소개를 좀 해주세요, 작가님. 그러니까 1편은 사실 이게 제가 계획을 하고 쓴 책이 아니에요. 2편까지. 그렇죠. 네.
예, 1편을 쓰고 1편도 사실은 출판사랑 계약 없이 제가 썼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네. 출간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혼자 쓰고 나중에 출판사를 계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편까지 생각했을 리가 없죠. 근데 독자 여러분들이 너무 성원을 보내주시고 네. 예, 이야기 더 써주세요. 2권 읽고 싶어요. 리뷰에 그런 리뷰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출판사랑 같이 용기를 내서 2편을 쓰기로 하고 2편을 쓰려고 봤더니 이게 사실은 2편까지 쓸 계획이 있었으면 독보의 정체를 안 밝혔죠. 그러니까요. 1권에서 독보의 정체는 to be continue... 네. 2부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정체를 다 밝혀버렸으니까 2편에서는 똑같은 청파동 얼웨이스 편의점을 배경으로 네.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독고도 주인공이고 염려사도 주인공이에요. 하지만 불쾌한 편의점이란 이 공간도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면 네. 2편을 할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내고 네. 2편을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독고와 비슷한 느낌의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또 독고를 쫓고 있고 왜 쫓는지 궁금해지고 네. 그 뒤에 가서 이제 염려사의 사연도 풀리고 독고도 등장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뭐 네. 그런 느낌으로 제가 기획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네. 그러면은 속편을 한번 써볼 수 있겠다. 안 그랬으면 안 써요.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데 졸속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고 1편에 누가 되지 않게 1편을 좋아했던 독자들이 2편 보고 실망하면 네. 그건 저도 견디기 힘든 이제 실수라 네. 이게 좋은 1편의 그 1편을 사랑해준 독자들에게 이제 실망시켜드리지 않은 작품 쓰려고 애썼죠. 많이 애써서 제가 뼈와 살을 갈아서 네. 뼈는 갈고 살은 찌고 네, 살은 이렇게 쪘습니다. 이거 하느라고. 예. 아니 근데 그럼 작가님 이거 2편도 또 많은 성원이 있으면 또 3편도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지금으로서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속편으로 일단 이야기가 네. 정리가 됐어요. 이야기 구조상 네. 그리고 스토리 형식상 지금 2권으로 이 불편한 편의점 1, 2권 이야기는 종료가 됐고요. 당장은 이제 또 지금 다음 작품을 고민하는데 네. 불편한 편의점 3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다른 새로운 또 도전을 해야겠죠. 또 다음 작품은 어떤 내용인가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직은. 예, 네. 저도 이제 지금은 이제 독자님들 만나고 네. 인사 다니고 강연하고 네. 이제 뵙느라고 사실은 다음 작품을 이 생각할 여력이 좀 부족하고 아무튼 이제 올해까지는 뭐 이제 슬슬 저도 내년부터는 또 다음 작업 준비해야죠. 해야 되는데 3편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아직은. 네네. 제가 불편한 편의점을 읽고 또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 막 든 생각이 제가 정말 좋아했던 콘텐츠 중에 프렌즈라는 그 미국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도 보면 센트럴 퍼크라는 카페를 중심으로 캐릭터들의 이야기가 막 계속되잖아요. 네네. 불편한 편의점도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네. 정말 이게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또 많은 분들께 공감이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뭐 카페나 아니면은 그 일본 만화 네. 그 심야 식당도 그렇고요. 네. 다 라운지에서 벌어지는 거죠. 네. 열린 공간에 사람들이 오가면서 프렌즈도 그렇고 네. 그 아지트 같은 데가 있는 거예요. 라운지나 아지트. 네. 그걸로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가는 거죠. 연극 무대처럼. 그리고 이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 만날 때마다 네. 새로운 시너지가 나오고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연애도 있을 수 있고 화해도 있을 수 있고 네. 다양한 소통과 불통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편의점이 그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네. 예, 말씀해주신 프렌즈의 그 카페처럼 네. 비슷한 느낌이죠. 네, 잘 봐주셨네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이야기 있을까요? 오늘 부산 MBC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네. 너무 기쁘고요. 네. 예, 부산에 이제 올 때마다 그때 MBC 왔던 기억 한번 또 떠올리고 싶고, 예, 아무튼 그 오늘 이제 또 강의를 또 한번 하고 가는데 네. 그 다음에 또 부산에 이제 학교들도 이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제가 원북원 작가 아닙니까? 네. 부산에 있는 학교들 초대는 이제 다 가능하면 올 수 있도록 했어요. 다만 이제는 좀 그 연말까지 일정이 차서 더는 받지 못하고 있는데 네. 이미 계획된 부산의 다른 학교들은 또 열심히 또 찾아오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또 기쁜 마음으로 부산 다시 좀 오고 싶고요. 예, 불편한 편의점 2권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그리고 또 다음에 책이 나오면 네네. 또 저희 이렇게 또 한 번 더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 좋죠. 네. 예, 또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작가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불편한 편의점의 김호연 작가와 함께했습니다.